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 프로토뿐만 아니라 승무패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풋볼살롱이 직접 제작을 하는 축구토토 승무패 현미경 분석 자료를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의 승무패 공통 최종픽을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이미지 파일을 따로 올려드리고 있고,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투폴 추천이나 독식픽 추천픽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승무패 추가 조합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새롭게 조합을 하는 승무패 추가 조합픽까지 따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31회차 살로만 뉴스 첫 번째 테마는 지난 승무패 28회차 최고의 통수 역배팀들을 조심하자입니다. 지난 승무패 28회차에서 J리그 최대 이변의 희생양이었던 가와사키와 가시마 경기가 이번 승무패 31회차에도 들어왔습니다. 이번 승무패 31회차에서는 가와사키는 삿포로를 상대로 홈 경기를 치르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1번 경기로 들어왔는데 교토상가와 매치업을 벌입니다. 지난 승무패 28회차에서는 가와사키가 교토상가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무려 6.6% 구매율의 이변 결과가 연출이 됐습니다. 가시마 같은 경우에도 FC 도쿄 원정에서 1대3 완패를 당하면서 17% 구매율의 이변 결과가 연출이 됐습니다. 현재 J리그 같은 경우에는 치열한 1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코마리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승점 31점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 뒤를 가시마, 가와사키가 나란히 승점 30점으로 뒤쫓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와 가와사키 역시 이번 승무패 31회차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 J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우에다 아야세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가시마의 간판 공격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이번 A매치 기간에 일본 성인 대표팀으로 차출이 되는데, 이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에다 아야세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가시마 엔틀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승무패 28회차에서 가와사키를 꺾었던 승격팀 교토상가를 만나기 때문에 만약에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의외로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상가에는 득점 8골로 J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외국인 공격수 피터 우타카라는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J리그 득점 선두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가시마에서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고전할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1번 경기 가시마 교토상가의 두 에이스 공격수입니다. 왼쪽이 가시마 엔틀러스의 우에다 아야세 선수이고, 오른쪽이 피터 우타카라는 교토상가의 최다 득점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우에다 아야세 같은 경우에는 가시마 엔틀러스에서 스즈키 유마 선수와 함께 공격 원투펀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즈키 유마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 역할을 담당을 한다면, 우에다 아야세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 피니셔 역할에 집중을 하면서 어느덧 올 시즌 10골이나 잡아내면서 J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차출이 됐지만 발목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교토상가와의 경기에서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교토상가에 피터 우타카라는 이 베테랑 용병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8골이나 넣어주면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에다 아야세 다음으로 많은 골을 넣은 것이 피터 우타카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에다 아야세가 나오지 못한다면 교토상가가 충분히 최전방 골 결정력 측면에서 밀릴 것이 없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피터 우타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6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것은 그래도 가시마 쪽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요소이고, 이 피터 우타카라는 공격수가 J리그2 2부 리그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던 공격수인데 최근에는 득점 감각이 조금은 떨어져 있고 1984년생 굉장히 노장 선수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A매치 휴식 기간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피터 우타카가 가시마를 상대로 골 결정력을 보여준다면, 만약에 가시마가 우에다 아야세 선수가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지난 승무패 28회차처럼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최종 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승무패 올마킹 지우개 후보로 꼽을 만한 매치업인데, 승무패 31회차 11번 경기로 들어온 산프히로와 세레소 오사카가 맞대결을 펼칩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7위를 달리고 있고 세레소 오사카는 어느덧 순위가 5위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 두 팀이 최근 J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4팀 중에 두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 세레소, 가시와 산프히로 이 4팀이 최근에 성적이 좋은데, 이 세레소와 산프히로의 맞대결이 펼쳐진다는 점에서 승무패 지우개 후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컵대회 포함해서 7경기 4승 2무 1패, 패배가 1패밖에 없습니다.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무려 8경기에서 6승 1무 1패로 역시나 패배가 1패밖에 없을 정도로 양팀 모두 최근 경기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을 할 부분은 그 5연승 중에서 가장 최근에 거둔 3연승이 모두 쇼난을 상대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그컵에서 2번 쇼난을 꺾었고 J리그 경기에서 쇼난을 1번 꺾으면서 최근에 5연승 중에 3연승은 모두 쇼난을 상대로 잡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산프히로의 홈 경기에서 펼쳐지는 매치업인데, 산프히로가 이상하게 최근에 홈에서 세레소 오사카를 상대로 4경기에서 1무 3패 승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상하게 산프히로가 홈에서 세레소만 만나면 작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기준으로 J리그에서 홈 성적이 두 번째로 좋은 팀입니다. 5승 2무 2패로 J리그 홈 성적 2위를 달리고 있는 산프히로이고, 세레소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올 시즌 원정 성적이 가장 좋습니다. 4승 3무 1패로 원정 성적 선두를 달리는 세레소이기 때문에 홈 성적 2위의 산프히로와 원정 성적 1위의 세레소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최근에 분위기까지 좋은 두 팀의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2선 신예 자원인 미츠다 마코토라는 선수가 올 시즌 4골 3도움으로 맹활약을 하면서 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레소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른 득점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J리그에서 무려 3골을 넣은 선수가 4명이나 되고 2골을 넣은 선수 역시 4명이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른 득점원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승무패 31회차 11번 경기에 들어온 산프히로와 세레소 오사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원체 팽팽한 분위기와 전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단통을 찍으려면 무승부 구미가 가장 땡기는 매치이고, 승무패로 지울 수 있다면 승무패 지우개 유력 후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는 부활한 꼴찌 빗셀고베 31회차 상대가 좀 강한 데입니다. 승무패 31회차 8번 경기에 가시와 레이솔과 빗셀고베의 경기가 들어옵니다.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 꼴찌로 쳐져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로티나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빗셀 고베를 상대하는 가시와 레이솔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J리그 순위가 어느덧 4위까지 올라온 가시와 레이솔인데 올 시즌 J리그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가시와 레이솔이 이 잔류팀들 중에서 가장 많은 실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약점이었던 팀인데 올 시즌에는 김승규 골키퍼를 축으로 해서 3백 수비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최소 실점 공동 3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빗셀 고베를 상대로 가시와 레이솔이 맞대결 4경기 3승 1패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상대가 바로 가시와 레이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빗셀 고베가 해볼 만한 것이 가시와 레이솔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이 호소야 마오라는 공격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현재 일본 언더 21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23세 이하 대표팀을 3대 0으로 완파를 했던 그 일본 대표팀인데 호소야 마오 선수가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주말에 펼쳐지는 빗셀 고베전에 호소야 마오 선수가 출전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빗셀 고베에게 웃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티나 감독 부임 이후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빗셀 고베가 지난 승무패 28회차에서 사포로를 상대로 4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로티나 감독 부임 이후에 J리그에서 2승을 챙긴 빗셀 고베인데 승리를 거뒀던 경기 모두 홈 경기였는데 4대0, 4대1 무려 4골씩 넣고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확실히 경기력이 시즌 초반보다는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만 모두 홈 경기에서 거뒀던 승리이고 아직까지 올 시즌 J리그 원정 경기에서 승리가 없는 빗셀 고베이기 때문에 원정에서 과연 가시와 레이솔의 짠물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J리그 원정 성적 꼴찌를 달리고 있는 빗셀 고베인데 그래도 에이스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 선수가 3골을 넣어주고 있고 베테랑 플레이메이커 이니에스타 선수 역시 2골 3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 원투펀치의 어깨가 상당히 무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양팀의 핵심 공격 자원들입니다. 왼쪽이 가시와 레이솔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호소야 마오라는 공격수인데 이 선수가 언더 21 일본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아시안컵 우즈베키스탄과의 4강 경기에서 만약에 일본이 승리를 거두고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빗셀 고베와의 경기에 결장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시와 레이솔의 공격력이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외국인 공격 자원은 이 마테우스 사비오라는 가시와 레이솔의 플레이메이커인데 이 선수가 올 시즌 굉장히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5골 3도움이라는 굉장히 좋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데 오른쪽에 빗셀 고베이의 플레이메이커 이니에스타와의 맞대결에서 어떤 선수가 승자가 될 것인가 관전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니에스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성기 때와 비교했을 때 체력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한 클래스 한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테우스 사비오와 이니에스타 두 플레이메이커 맞대결 역시 굉장히 좋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수에 걸쳐서 가시와 레이솔의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이지만 호소야 마오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최근에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는 빗셀 고베가 충분히 이변 결과를 연출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는 승무패 31회차에서도 J리그 대표 무자비 팀들을 주목하라입니다. 승무패 31회차에도 어김없이 무자비 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간도스와 우라아가 올 시즌 J리그에서 무려 9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고, 사포로 같은 경우에도 8무로 최다 무자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시미즈와 후쿠오카 역시 나란히 7무로 최다 무자비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네 팀이 모두 이번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옵니다.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강호 가와사키 원정을 떠나는 일정이기 때문에 이 J리그 최다 실점 수비가 상당히 불안해진 사포로가 가와사키 원정에서 과연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다 무자비 팀인 사간토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 8위를 달리고 있는데 15위 이와타 원정을 떠나는 일정입니다. 사간토스와 마찬가지로 구무를 캐면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 순위가 14위로 쳐져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것이 우라와인데, 승무패 31회차에서 나고야와 홈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 6경기에서 5무 1패로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나고야와의 맞대결 전적을 보시면 2연속으로 0대0 무승부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다 무자비 3위를 달리고 있는 시미즈와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승무패 31회차에서 시미즈와 후쿠오카가 맞대결을 벌이게 되는데, 최근에 맞대결 전적은 시미즈가 4승 2무로 후쿠오카를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가 있습니다. 최근에 시미즈가 성적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제 히카르도라는 브라질 출신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기 때문에 감독 교체 버프를 받게 된다면 충분히 시미즈가 상대 전적에서의 우위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미즈가 올 시즌 J리그에서 홈 성적이 꼴찌입니다. 아직까지 0승 4무 4패로 홈에서 승리가 없는 것이 시미즈이기 때문에 홈 고자 시미즈가 이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후쿠오카를 상대로 과연 승점을 따낼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감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미즈의 에이스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스즈키 유이토 선수가 일본 언더 21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즈키 유이토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 오브 더 매치에서 소개해드릴 시미즈의 핵심 공격수 스즈키 유이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황선홍 감독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언더 23 대표팀을 상대로 무려 2골을 넣었었던 공격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의 경기가 일본의 승리로 끝이 난다면 이번 주말에 펼쳐지는 후쿠오카와의 맞대결에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시미즈가 가뜩이나 공격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스즈키 유이토까지 빠지게 된다면 충분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후쿠오카를 상대로 고전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요일 새벽에 펼쳐지는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의 경기가 해당 경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면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금요일 현미경 분석에서 스즈키 유이토 선수의 출전 여부를 면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금액이 맥시멈 총 3번이 이월된 승무패 31회차에 들어온 일본 J리그 현황 프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